입니다. 문자 샵 9730으로 여러분의 의견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애플리케이션 콩, 유튜브 채널 KBS 일라디오에서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이슈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이슈 이수다. 빅데이터를 읽어주는 남자죠. 한국인사이트 연구소 김덕진 부소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열심히 읽고 있는 김덕진입니다. 네, 빅데이터를 읽어주는 남자. 네. 계속 강조해달라고 말씀해 주셨죠. 자, 그러면 한 주 동안 네. 주간 이슈 빅데이터 통해서 봤을 때 어떤 게 있었습니까? 네, 일단은 또 빅데이터 플랫폼 활용해서 지난 한 주간 데이터를 좀 살펴봤는데요. 일단은 한 주간 이제 국내 SNS 뉴스에서 쓰여진 컨텐츠가 1,596만 건, 그러니까 지난주 1,442만 건이었는데 네. 100만 건 이상 더 작성이 됐어요. 왜 그럴까 찾아봤을 때 아마도 많은 분들이 공감하시지 않을까 싶은데 역시 이제 스포츠, 네, 도쿄올림픽 때문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5개의 주제 중에서 역시 가장 많이 증가된 스포츠 얘기부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좀 도쿄올림픽 얘기는 네. 좀 시들했거든요. 평상시 그쵸. 다른 올림픽에 비해서는 관심도가 좀 떨어지는 게 사실이었으니까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나 이제 또 이 스포츠가 주는 매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우리가 또 저녁에 요즘에 잘 나가지도 못하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래도 또 어떻게 또 시차가 잘 맞아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좀 즐길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또 하나의 시간이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저도 제 스스로를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몰라서요. 뭐 네. 이렇게 애국심을 갖고 보겠다 이렇게 마음 먹거나 이렇게 해서 보는 건 아닌데 선수들이 이렇게 확 열심히 해서 경기에서 이겼을 때 왜 이렇게 뭉클한 게 올라오죠? 그러니까요. 그리고 예전하고 좀 소셜이라고 하는 게 좀 생기면서 또 한 가지 달라진 게 네. 이게 SNS를 통해서 그 선수들과의 좀 더 밀접한 개인과 개인의 연결고리들이 생기게 됐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번에 나오는 유명한 스타들, 특히나 뭐 어린 친구들도 네. 본인 SNS를 통해서 소통하는 친구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선수들과의 또 조금 더 우리가 브랜드로서의 접근할 수 있는 이런 좀 폭들도 늘어났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뭐 예를 들면은 역시 가장 언급 많이 된 종목은 싹쓸이하는 양궁인데 네. 양궁은 딱 두 마디로 정리가 됩니다. 어떻게요? 화이팅! 그리고 끝. 이 두 마디면 네, 정리가 되는. 선수. 예. 네, 그럴 정도로 이제 나온 거고. 근데 저는 이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 게 급상승 1위. 그러니까 전체 누적 말고 지난주 대비해 가지고 가장 많이 언급이 늘어난 종목이요. 재미있게도 배구였다라는 거예요. 배구요? 네, 여자 배구 관련 얘기인데 아시겠지만은 첫 경기를 브라질에게 3대 0으로 졌습니다. 맞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김연경 선수에 대한 관심이 워낙 뜨겁다 보니까 과연 김연경 선수의 마지막을 어떻게 잘 마무리할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좀 많이 나왔고요. 예. 또 그런 상황에도 좀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 김연경 선수의 노룩 스파이크 부분이 이제 상당히 좀 많은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노룩 스파이크요? 네, 이게 뭐냐면 이제 2세트에서 이제 좀 9대 13으로 뒤진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예. 그 상황에서 스파이크를 공격을 하는데 네. 우리가 이제 안 보고 패스하듯이 예를 들면 앞을 쳐야 되는데 다른 방향을 보면서 친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그거에서 속인 거죠. 이제 수비수들이 속은 예. 거죠. 그 모습을 보면서 역시 월드 클래스는 다르다 뭐 이런 이야기들 때문에 좀 많이 나왔고요. 아무래도 뭐 여러 가지로 여자 배구가 좀 부침이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제 오히려 계속적으로 기운을 북돋는 이러한 모습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좀 응원을 받았고요. 지금 제가 보니까는 이게 좀 경기 시간이 좀 딜레이돼서 이제 좀 바로 뭐 시작하는 것 같더라고요. 케냐전이 네네. 시작이 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도 이제 어떻게 보면 스타들부터 시작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늘은 꼭 이겼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응원의 목소리를 김연경 선수와 함께 지금 내고 있는 상황이라 이 이제 배구라는 종목이 이번 주에 가장 또 급상승한 키워드 중에 하나였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SNS 얘기 잠깐 언급하셨지만 SNS 보면 원래 언론에서 잘 전하지 않는 좀 비하인드 스토리 같은 게 좀 있고 그러지 않나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번 올림픽이 좀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번 올림픽에 우리가 예전으로 치면 금메달 수가 좀 상대적으로 적잖아요. 근데 그거에서 예전 같으면 왜 금메달을 못 따냐. 그리고 옛날부터 나오는 얘기 있지 않습니까? 동메달 딴 사람은 행복해하는데 은메달 딴 사람은 우는. 맞아요. 이런 모습들이 이제 우리나라에서 많이 나왔었단 말이에요. 근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좀 SNS에서 좀
긍정적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게 오랜 시간 동안 경기를 뛰어서 이번에 마무리를 하는 사람들이 좀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사격의 진종호 선수라든지 네. 아니면은 이제 태권도의 이대훈 선수 같은 이런 분들이 이제 잘 마무리하려고 했는데 메달을 따진 못했잖아요. 근데 그분들에 대해서 오히려 격려해주고 응원하고 그러니까 잘 마무리했다. 라는 부분에서 칭찬이 있는 걸 보면 확실히 조금 문화들이 바뀌었다라는 것들 좀 볼 수 있고요. 네. 그리고 또 한 스포츠 브랜드의 캠페인도 상당히 화제였는데 이번에 이제 탁구로 국민 여동생이 곧 될 것 같은 신유빈 선수 있지 않습니까? 네네. 신유빈 선수를 모델로 한 브랜드가 있어요. 근데 거기서 스포츠가 단지 경쟁의 결과가 아니라 행복을 얻는 여정으로 같이 즐기면 좋겠다. 이런 메시지를 이제 보낸 것이죠. 그래서 뭐 거기에 있는 광고 같은 경우 보면은 이제 우리가 이른바 학원 스포츠라고 그래서 좀 괴로움을 당하면서도 성적을 위해서 올라갔던 것. 근데 그것이 과연 정당한 것이냐? 그것이 과연 우리가 정말로 제대로 스포츠를 즐기는 것이냐라는 것을 대놓고 아예 이제 좀 저격하고 있는 이런 광고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그만큼 이제 우리의 인식들이 좀 바뀌고 있는 것 같고요. 그것을 좀 이제 가장 아주 상징적으로 보여준 게 이대훈 선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대훈 선수가 동메달 결정전에 패배해서 메달 획득에 실패는 했지만 네. 상대방에게 축하 인사를 건네는 모습이 상당히 또 SNS에서 화제가 됐습니다. 엄지손가락을 뭐 치켜 세우기도 했었는데요. 근데 이게 왜 그런가 또 봤더니 2016년에 이대훈 선수가 준결승 진출에 실패했을 때 그때도 이제 손을 번쩍 들어주면서 승리를 축하해 줬는데요. 왜 그런가 봤더니 자기가 이겼을 때 상대방이 결과를 인정하지 못하고 표정이 안 좋으면 본인도 기분이 찜찜했다. 그렇기 때문에 승자의 기쁨을 극대화하는 게 선수의 도리이자 예의라고 생각해서 본인이 졌을 때도 그를 같이 이제 응원해줬다라는 건데요. 이번에도 이제 맞은 모습이 그렇게 되니까 사람들이 은퇴 번복해달라 뭐 이런 얘기들 좀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 좀 흥미로웠던 거는 양궁에서 예. 대만에서 이제 우리나라의 네티즌들한테 감사의 표시를 SNS에서 했어요. 왜요? 이건 뭐냐면 이제 우리나라와 대만이 한국 남자 단체 결승에서 붙었잖아요. 예. 근데 그때 우리나라가 이겼죠. 그런데 이제 대만도 상당히 잘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네. 그거에 대해서 우리나라 SNS 네티즌들이 대만도 참 잘했다. 대만도 정말 잘했다. 수고했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랬더니 한 SNS에서 가장 지금 우리나라에서 뜨거운 단어로 대만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근데 그걸 보고 대만 사람들이 네. 감동을 한 거예요. 왜냐? 지금 대만이 올림픽에 타이완으로 나오지를 못했습니다. 예. 아시겠지만 차이니스 타이페이로 나왔잖아요. 예, 그러니까 예. 본인들도 대만이라는 단어를 제대로 지금 쓰지 못하는 상황에서 한국 사람들이 대만이라는 자기네 나라의 이름을 정확하게 불러주면서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응원을 해줬다라는 것에 상당한 어떤 감사 표현들을 좀 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태권도와 관련해서도 흥미로운 이야기들이 있다고요? 네, 이게 뭐냐면은 태권도가 이제 우리나라가 이번에는 금메달 수확에 이제 실패를 했어요. 그랬는데도 어떻게 보면 반대로 그럼 누가 이 메달을 땄는가라고 보면 태권도를 통해서 올림픽 최초 메달을 거둔 나라들이 많다고 합니다. 특히나 이제 스포츠 약소국들에서 메달의 기회를 선사하기도 했는데요. 네. 예를 들면 이제 2016년에 리우 올림픽에서 요르단의 아흐마드 아부 가우시 선수가 이대훈 선수를 꺾고 금메달을 땄었는데 네. 그때가 요르단 역사상 최초 금메달이라고 해요. 그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우즈베키스탄이라든지 뭐 태국, 튀니지, 대만 등 다양한 국적의 선수들에게 돌아가고 있는데 이게 이제 왜 그런가라고 생각을 해보면 세계 태권도 연맹에서 얘기하는 거는 이제 장비에 대한 비용이 부담이 적고 금전적인 투자를 적게 해도 되기 때문에 이런 것 같다. 또 한국의 태권도 관계자들이 개발도상국도 여러 나라를 찾아서 태권도를 전파한 영향이 빛을 발하는 것 같다라고 덧붙였거든요. 근데 해외에서의 태권도의 모습을 보고요. 오히려 우리나라 네티즌들은 다른 해석을 했습니다. 왜요? 어떤? 이 태권도가 전 세계에 널리 퍼진 이유라고 하면서 네. 글들이 올라오고 사진이 올라왔는데요. 네. 혹시 제가 질문 드리기 전에 혹시 자녀들 어렸을 때 태권도 학원 보내신 적 있으세요? 태권도에 네. 잠깐 갔다가 네. 못 하더라고요. 요즘에 그러니까 제가 말한 어릴 때는 뭐 초등학생도 아니고 유치원생들 네. 한 5살, 6살 되는 그 아이들을 태권도 학원에 많이 보내기도 합니다. 많이까 필수 코스 같이 다 한 번씩 보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왜 보내는지 자세히 생각하면 태권도를 잘 배우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아이들의 체력을 빼놓고 아이들이 이제 아주 잠을 잘 자거나 예절을 교육하거나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해외에서도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뭔가 태권도만 시키는 게 아니라 뭐 체력 단련도 시키고 게임도 하고 아이들 보육도 하는 이른바 방과후 교실의 역할을
태권도가 이제 해외에서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아, 신나는 음악 틀어놓고 태권도 춤춰요. 네, 그렇죠. 그리고 뭐 예를 들면 태권도장에서 같이 피자 먹는다거나 다 같이 맞아. 무릎 꿇고 막 사범님 막 이렇게 배우고 있는 건데요. 아. 그걸 보면서 K 학원 교육이 퍼져서 이게 전 세계가 아주 잘 되고 있다라고 하면서 아, 이거야말로 내수와 수출의 차이가 없는 것 같다. 우리가 욕심을 좀 내려놓으니까 네, 태권도 세계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현장을 우리가 좀 보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두 번째 주제로 한번 가볼까요? 네, 두 번째 계속 환경 분야인데요. 환경이 지지난주 1위, 또 지난주 2위로 여전히 뜨거운 주제고 어떻게 보면 이러한 찜통더위가 계속 이어지면서 좀 계속적으로 얘기 나올 것 같고요. 친환경 차만큼이나 친환경 오토바이에도 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배달이 늘어나니까 아무래도 전기 오토바이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졌으면 하는 뭐 이런 목소리들이 보였습니다. 자, 그럼 3위 주제는요? 3위는 경제 키워드였는데요. 금지라는 키워드가 나왔어요. 금지요? 네, 그래서 왜 나왔는지 살펴보니까요. 중복 청약이 금지됐는데도 대중적인 관심이 워낙 커서 뭉칫돈이 몰렸던 카카오뱅크 일반 공모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공모 첫날에만 12조 원에 달하는 증거금이 모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면은 어떻게 보면 증거금 중에서는 지금까지 중에 거의 4위급이고요. 예. 오히려 이게 너무 많이 몰리니까 원래 웬만한 그 증권사 리포트에서 부정적인 리포트를 안 내는데 이건 부정적인 리포트를 냈거든요. 몇 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이 계속 몰리고 있어. 지금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목소리들 나오고 있는데 이게 카카오다 보니까 그래도 뭐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이 좀 SNS에서 계속 나오면서 네. 과연 이거 정말로 잘 갈 것이냐 안 갈 것이냐 계속 논란이 되고 있고요. 그런 상황에서 어쨌든 은행들이 지금 이런 카카오뱅크 같은 데를 크다 보니까 오프라인 매장들을 계속 줄이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반대로 이러한 흐름들이 결국에는 70대 이상의 어떤 그 고연령층 혹은 60대 이상의 어떤 그래도 매장을 가기 원하는 분들한테 계속적으로 기회를 역으로 줄이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부정적인 이야기들 좀 같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 인터넷에서 관심 받는 네 번째 주제는요? 네, 네 번째는 생활 키워드인데요. 음식 얘기인데 이게 중복 때문에 좀 나온 것 같아요. 초복, 중복, 말복 중에. 네. 그런데 이제 코로나 시대의 중복의 변화한 상황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폭염 거리 두기가 있다 보니까 외식 줄고 배달이 늘어서 보양식도 배달시켜 먹고요. 심지어 카페에서 하는 빙수도 최근에 계속 다 배달로. 빙수 배달 막 붙여놨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면서 네. 할인을 하고 이러고 있고 결국 이제 카페가 살아남기 위한 방법이고 호텔에서도 아주 비싼 보양식들 투고 그러니까는 포장 형태로 움직이고 있어서 결국 이러한 보양식조차도 배달 중심으로 되고 있는 이런 문화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는 것을 볼 수 있었고요. 또 한 가지 이제 맥주 같은 경우에도 요즘에는 이제 각 편의점에 콜라보 맥주라고 하잖아요. 예. 뭐 예를 들면은 최근에 또 껌 브랜드와 또 이렇게 콜라보한 맥주가 있어요. 이렇게 새콤달콤 껌 우리 옛날에 껌 맛이 있던. 나요? 네, 껌 맛이 나는데 이게 또 그 브랜드에서 만들다 보니까 처음에 만들었을 때 껌 맛이 너무 심하다라는 어떤 컴플레인들이 들어왔대요. 그래서 그걸 또 줄였더니 또 1등이 되는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모든 그 맥주와 관련돼서는 아주 어떤 편의점들이 정말 힘을 다해서 지금 사력을 다해서 본인들의 자체 브랜드를 만들고 있는 이런 트렌드들도 최근에 좀 볼 수 있었습니다. 맥주 판매량이 많을걸요. 저도 가면 4캔에 10,000원, 이런 10,000원, 20,000원어치 사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 편의점의 주류 매출 신장률이 2020년에 17.8%였는데 2021년 상반기에만 66%가 넘었다고 합니다. 엄청나군요. 네, 이슈 이수다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인사이트연구소 김덕진 부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성환의 시사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전 11시 정각 2부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KBS 58분 날씨. 전국 대부분 지역에